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중형을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왜냐면 그걸 들여다보면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기소, 그 다음에 기소 후의 재판, 선고 이런 것까지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보나마나 자기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럴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거짓말이죠. 부지사가, 자기가 임명한 부지사가 자기를 위해서 북한과 교섭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라는 곳과 그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이걸 대납하도록 하고 자기가 북한에 가는 그 비용 그거를 또 쌍방울 그룹을 시켜서 대납하도록 하고 그랬는데 나는 전혀 모른다. 상식에 어긋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면 이르면 다음 주에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주장을 할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아니 당신이 알았다 하는 얘기를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동원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진우 판사가 이러이러한 증거에 기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거를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근거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도 또 비슷한 근거나 아니면 수사한 자료 같은 걸 증거로 제시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을 또 보고서 대비할 거고요.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가 뭘 근거로 이화영의 중형 선고를 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외국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아마 유엔 제재 위반, 이런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엔 제재 위반은 그 중간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게 유엔 제재 대상은 조선노동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 아마 이래서 그 부분은 다 무죄를 받은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게 아니고 외국환관리법 이 부분을 유죄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가 나눠져 있죠. 800만 달러고 합계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 사례금 이런 건데,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과 공모해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를 불법 반출하였다. 그러면 500만 달러가 아니고 왜 164만 달러냐?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환치기 이런 걸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치기가 아닌 직접 들고 나간 부분만 위법이다. 근데 이거의 근거가 뭐냐? 이화영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렇게 합니다. 방용철 부회장이죠,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그 다음에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그 다음에 김세모라는 사람의 진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내부보고서, 그 다음에 김또 네모의 작성 회의록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증거가 몇 개입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가지의 진술과 그 문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판단해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500만 불, 이게 이 중에 164만 불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범, 재산반 뇌물죄 공범이니까 똑같은 이거 플러스 알파의 증거를 이제 검찰이 재판부에 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 이제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을 반출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직접 들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환치기로 했기 때문에 무죄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제재 대상은 조선노동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00만 달러를 제출했다, 이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또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 그러니까 유엔제재 대상은 조선노동당이기 때문에 그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 조선노동당에 꼭 갔다고, 이게 거기에 꽂혔다, 이렇게 판단하기 단정하기 어렵다, 아마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그러니까 164만 달러를 직접 들고 나간 이 부분만 유죄. 대북송금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0만 달러 부분도 또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것도 방용철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걸 다 인정한 거죠.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미와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반출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의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송명철의 메모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무슨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도 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영은 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만, 이렇게. 방용철, 아까 거랑 똑같이 500만 달러랑 김성태, 그리고 여기에 또 김 다이아몬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아까 얘기한 김세모, 김네모와 다른 사람인 거입니다. 김 다이아몬드의 진술, 그것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네모네모의 진술, 이 사람의 진술도 있다는 겁니다. 전직 경기도 공무원.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문, 아마 이 공문에 뭐 이재명 방북에 관한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메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신명섭 전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화영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방북과 관련한 어떤 메모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 송명철이 작성한 영수증, 여기에 이게 몇 개입니까? 진술이. 증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에다 등. 대단히 증거가 많다고. 이 증거 플러스 알파를 아마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내지 않겠는가. 굉장히 많다, 진술이, 증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300만 달러 방북 사례금 이 부분도 환치기 방법으로 한 70만 달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호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노동당만 금융제재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호남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에 갔다는 증거가 없다. 이래서 무죄, 이런 뜻입니다. 그럼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공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동당 소속이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동당에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에 갖다 줬다. 물론 갖다 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300만 달러 중에서 이제 230만 달러는 송명철이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 거기로 꽂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리호남은 대남공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찰총국 소관이니까 조선노동당 소관이 아니다. 뭐 북한에 조선노동당과 정찰총국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하나지만 적어도 이 법을 다루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거는 명확하게 조선노동당에 꽂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찰총국이나 조선노동당이나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다 김정은의 총괄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지만 아마 이게 법 논리를 따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되면 500만 달러든 300만 달러든 실질적으로는 다 송금을 인정한 거죠. 인정했는데 이제 그걸 법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이 신진호 판사가 인정하게 된 근거들이 이제 이 판결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거고 그 판결문은 이제 아마 뭐 열흘이나 뭐 이 정도 있으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러죠. 뭐 A4 용지 한 200쪽이 넘는다 지금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 정도의 판결문이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실명이 다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누군지 아까 제가 뭐 박네모네모, 김네모네모, 뭐 김세모, 뭐 김다이아몬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보도자료에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고요. 이 사람들의 실명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이 대북송금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그것들을 이제 다 법률 용어로 탄핵한다고 그러죠. 다 그 진술 잘못됐어요. 이 진술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진술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과연 쉬울 것인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판결문이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실명과 진술 내용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어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인데 방어가 쉬울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 판사가 대북송금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들이 뭐냐? 이걸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